자, 이어서 바로 개장 공략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의 전문가들 모시고 개장 공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세 분의 전문가가 준비해 오신 개장 키워드들 바로 열어볼까요? 매파 걱정, 트럼프 노벨 평화상, 또 외국인 패턴 공략이 있는데요. 우리 장우진 전자공생 팀장과 함께 트럼프 노벨 평화상 키워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트럼프는 지난 그 대선 회계도 지난 대통령 때도 보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어요. 네, 일기 때. 일기 때. 네, 그래서 2019년에 보면 아베 신조 총리의 노벨 평화상 추천이 있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2020년에 에티오피아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달성했을 때 이걸 에티오피아를 구한 거는 난데 왜 저 총리가 왔냐 네.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위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를 북한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북한을 정상 국가화 시켜서 나는 이런 업적을 달성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건데 일단 지난 주말 사이에 났던 뉴스가 북한 담당 특임 대사에 리처드 그리네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충성파이자 외교 책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장관이라든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도 거론이 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권 내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가 콕 집어서 북한을 담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한 특임 대사로 임명됐다는 건 결국은 이 트럼프 쪽에서도 북한과의 어떤 정상 외교를 다시 한번 할 네.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의 어떤 언행들을 보면 북한을 핵 동결 또는 핵 군축만 하더라도 정상국가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핵을 포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카다피도 봤었고 우크라이나도 봤기 때문에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 돌아오는지를 명확하게 봐서 핵을 포기하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핵을 갖고 가고 싶어 할 텐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동결할 때 핵을 군축하거나 살짝 줄이거나 핵을 동결하더라도 나는 너를 인정해주고 외교를 정상화시켜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과의 얘기는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북한을 핵을 동결한다고 하면 그런 것과 동시에 얘기하는 게 뭐냐 남한도 핵을 가져라라고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핵을 가졌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에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아시아의 정세는 좀 더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서 북한과의 사업이 연계가 돼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대북 경협주. 네, 대북 경협주 좀 경협주 받지 않을까. 관련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 경협주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장원진 팀장이 이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트럼프는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핵을 줘가지고 핵 대 핵으로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갖고 오려고 그런 전략도 함께 진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될 때 뭐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요것들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송범선 썬투자실장과는 매파 걱정이라는 테마의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매파를 걱정하는 건가요? 매파가 걱정하는 건가요? 매파가 될 것을 걱정합니다. 매파를 걱정하는 거죠. 네. 매파가 될 걸. 네.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7일 날 FOMC 회의를 하고 18일 날 바로 금리 인하 대한 결정이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FOMC 관련된 FED 관련된 그런 금리 어떻게 되는지 변동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0.25%포인트가 하락할 것이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100%죠.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비둘기파, 매파 그러잖아요. 네. 매파적인 거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대한 신호를 여러 가지 안 좋게 좀 시장의 경제에 부정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증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 주에 지난주만 딱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자, 이런 점에 따라서 이번 주도 금리 인하가 되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사실 좋은 거긴 한데 매파적인 발언이 때문에 좀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을 약간 유보하고 네. 현금을 어느 정도 좀 갖고 가는 뭐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CPI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11월 CPI 같은 경우 예상치랑 부합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내년에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4.75% 미국 금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내년 보면은 뭐 4% 정도로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우리가 좀 전략 스탠스를 갖춰 나갈 맞습니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증시 하락에 대한 요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하락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네. 특히 뉴욕이죠. 네, 미국 그렇죠. 증시. 예. 근데 또 약간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뉴욕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가 약간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떨어질 때 우리 역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파를 걱정해서 점도표가 한 진짜 2번밖에 안 찍힌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조정에 대한 걱정을 또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제 또 본 거는 4번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 그것도 문제다. 또 이런 소수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채권 투자의 매력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네. 또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제 자금이 넘어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매파 걱정도 매파 걱정이지만 또 점이 4개가 다 찍혀도 그것도 더 걱정이다. 하여튼 확실한 건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네. 고평가돼 있다. 근데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학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현재 시각 개장은 됐거든요. 우리 박철수 더 커넥트머니 이사는 외국인 패턴 공략이지 않습니까? 요 키워드 좀 얘기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개장까지도 함께 시황까지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12월 3일이었죠.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동안 사실 시장이 무너졌어도 오히려 우상향 흐름이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예.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순매수 1위가 네이버였고요. 네이버 아시다시피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 보여줬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크래프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순서대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주초에 있었던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수익권까지도 올라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많이들 피해를 봤었죠. 네네. 그중에 아무래도 가장 지금도 반등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섹터가 지금 은행권이 많습니다.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한 섹터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 대비는 역시나 약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일단은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못했던 종목들, 이런 우량주들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좀 관심주로 볼 만한 게 아직도 성장 모멘텀이 남아 있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은 뭐 네이버라든지 SK 네. 하이닉스, 뭐 크래프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JYP가 사실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JYP 역시나 그래요?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공연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앨범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BTS라든지
그다음에 블랙핑크와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종목군이어서 일단은 JYP를 필두로 해서 엔터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장품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VT라든지 VT가 두 번째로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거의 뭐 최고가에서 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난 네. 월요일 날. 역시나 화장품 K뷰티 같은 경우는 연말 특수를 노릴 수 있고 숫자가 지금 눈으로 찍히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이 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섹터여서 외국인들도 역시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 V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일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예. 개장 한번 볼까요? 예. 네, 개장 지금 상황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이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0.5%에서 0.8%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오늘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었냐면 역시나 유리기판 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뭐 SKC를 필두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YC캠이라든지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종목이죠. 유리기판 JNTC 같은 경우도 오늘 8%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역시나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조선 쪽이라든지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선제가 오늘 19% 정도 올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제가 정책적인 수혜주가 많이 밀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방산이나 원전주 대비했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어떤 정부의 차원에서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조선주가 최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조선주도 봐야겠지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품주라든지 엔진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이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네.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전선이라든지 이들 종목은 역시나 수주도 쌓여 있는 상태고 네. 내년 실적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일단 기존의 우리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서 우리 시장을 이끌고 왔던 종목군들 가격 메리트가 다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기존 주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0.5에서 0.6% 상승 출발을 한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업종 테마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라인 중에서는 역시 브로드컴 관련한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또 에이직랜드, AD 테크놀로지 뭐 등등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팹리스 쪽 맞춤형 반도체로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이쪽 라인들이 그렇죠. LX 세미콘도 비롯해가지고 5%, 6%대들의 이제 상승들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하나 체크를 꼭 하셔야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유리기판 쪽 우리 박철순 이사가 이야기를 주셨는데 뭐 꿈의 기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인텔이 본격적으로 지금 유리기판을 주문도 하고 이거를 사용하려는 뭐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정말로 빠르게 실적에 바르게 되나라고 해서 유리기판들 테마들 보시면은 오늘 SKC가 13%, YC캠도 11%, 필옵틱스, JNTC, 뭐 캠트로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리기판 쪽에 쭉 시세를 좀 뽑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 일발 때 신재생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 일주일, 2주일짜리다 두 분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CS 윈드가 5%, CS 베어링 4%,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6%, 한화 솔루션 5%, OCI 홀딩스 4%. 지금 이제 태양광 풍력이 거의 4%에서 5% 정도. 이제 아마도 시장에서는 과거 민주당 때 그 신재생을 생각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주도 지난 목 금에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텍, G2파워 쪽 원전주도 지금 함께 가고 있어서 크게 보면 우리가 VS로 생각을 했는데 원전주, 신재생 모두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시황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당호팀장 오늘 같은 경우에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되니까 이미 개엄 전에 주가까지도 와버렸습니다. 네. 이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K 증시와 투자 전략 세우기가 이제 다 됐나? 그럼 이제 할 만큼 했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계엄 전국 이전을 보면 12월 3일인데 12월 3일에 주가가 사실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되나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뚫어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월요일에 급락했다가 그 이후에 화수목금 다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결국은 전국은 안정화될 거고 우리나라 시스템은 안정화된 걸 보여줬다라고 이제 그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계엄 이전 수준까지 딱 회복한 수준인데 그럼 네. 여기서 더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플러스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네, 마이너스만 본다 그러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제 거의 1% 가까이 지금 양시장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봐야 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는 오히려 힘이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강하게 들어올까? 이거는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런다고 치면 되는 것들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가는 것들에 집중할 때 어떤 게 갈 거냐에 대한 그거죠. 판단을 네. 명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반도체나 이쪽은 조금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업도 그렇고 네. 차라리 조선주 쪽을 본다든가 방산을 그렇다고 지금 보는 것도 아니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정학적으로 이게 오히려 후퇴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테마라 본다 그러면 대북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테마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대선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 테마 쪽 강할 거라 보고 있고 저는 말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와 연관도 되어 있고 또 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영향이 또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엄 때까지 주가, 그러니까 사건 터지기 주가까지 왔고요. 그 전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국인 수급이 8천억 들어오고 와, 막 박수 치고 좋아라 한 날 그렇게 됐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요건까지는 갖춰줘야 된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1,428원대. 그래도 뭐 여기보단 많이 떨어졌으나 아직 환율까지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업종 가는 그런 쪽을 따라붙어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밸류업 이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은 조선이라든가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앞서 지금 뜨는 업종 얘기할 때 유리기판이랑 또 뭐 팹리스 쪽 반도체 이 브로드컴 관련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율주행도 여러분 당연히 갑니다. 제가 괜히 빼놨나요? 프론티어도 6%, 모트로엑스 2%, SOS의 5%,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넥스트칩 뭐 칩스앤미디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쪽, 라이다 쪽, 자율주행 쪽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도 함께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앞서 빠뜨려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우리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는 지금부터는 개장 종목에 대한 키워드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 분의 전문가 열어주십시오. 220% 급등. 제가 살짝 봤는데 역시 브로드컴 이야기가 있죠. 관련주 찾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시작해볼까요? 네, 브로드컴이 이 반도체의 글로벌 업황을 좀 이끌고 있다. 네. 현재 트렌드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금요일 날 해서 굉장히 좀 오늘만 해도 지금 반도체 업종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 브로드컴의 이런 AI 반도체 이쪽이 엄청나게 상승이 돼서 220%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 뭐냐면은 AI 부문, 원래 AI 반도체 올해 상반기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큰 이슈다, 성장성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브로드컴이 AI 부문의 매출이 작년 대비 220% 급등해서 12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로드컴이 여러 가지 반도체를 다루고 있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번에 매출 AI 부분 제외하고도 매출이 51% 올랐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AI가 가장 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브로드컴이 이끌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여러 뭐 TSMC 등등 다들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팹리스라던가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같은 종목은 이제 디자인하우스죠.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TSMC 향으로 해서 TSMC가 4%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에이징랜드도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오늘 역시 삼성전자 역시 소폭이나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오늘 뭐 동진세미킴이라던가 많은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이 또 SKC라던가 피로텍스 등등이 또 치고 올라가 주니까 이런 점들 다양한 반도체 AI 부분과 여러 가지가 좀 긍정적으로 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목을 캐오셨죠? 그 중에서 가장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유리기판이 오늘 강한데 유리기판이 사실 차세대의 미래의 기판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판은 인쇄로 기판, PCB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대덕전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기판하고 좀 반대되는 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기판이 주된 그런 대중적이지 않고 PCB가 좀 대중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 대덕전자가 PCB 쪽으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등등의 이런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같은 부분들은 걱정 없이 계속해서 따오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로 계속해서 수출을 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유리기판은 뭐 내후년 같은 경우는 양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뭐 SKC라던가 많은 종목들이 기업들이 또 잘해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도 중요하잖아요. PCB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네. 각종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좀 잘 되고 있고 각 산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장용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신규 고객사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체질 개선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이제 뭐 40일 저는 네. 20일과 60일 사이에는 40일 선을 좀 알겠습니다. 보는데 40일 이동평균선에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해서 좀 돌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전 반도체 지금 대덕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송범선 실장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 약간 AI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뭐 통신용 반도체인데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팹리스 쪽, 에이직 쪽들이 이제 가고 있다. 그리고 유리기판도 가고 있다. 하나 우리 송범민 실장은 대덕전자 PCB 기판으로 가서 마지막 최대치를 뽑아내려고 한다는 역발상 투자로요. 특히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실망감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네. 기판 쪽이 거의 벌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하자. 다만 이제 투자주의 돼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박철순 이사의 수술 말고 시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가 좀 좋기도 하고 그동안 이 계엄 탄핵 이슈에서 많이 갔는데 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할수록 트럼프가 또 네. 예, 여기 태클 거는 거 아닌가. 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업황이 호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역시나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믿을 거는 결국은 실적이고 수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섹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미용 의료 쪽,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시술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195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다면 2028년도에는 약 265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6%대 이상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도 개인적으로는 톡신이나 필러 그리고 스킨 부스터 이쪽을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인젝터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오히려 전체 미용 의료 시장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성장성이 더 높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연평균 7% 이상 성장대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라든지 톡신이라든지 필러 관련된 국내 대표 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실제적으로 지금 이 아까 인젝터블이라고 말씀드렸던 톡신이나 필러라든지 아니면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고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지금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22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8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에스테틱스는 지출액이요. 젊은 층들이. 그리고 나서 톡신 시술액 지출액 같은 경우는 무려 236%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톡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액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급등락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들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르게 또 눌림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톡신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스킨 부스터 아니면 필러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난하게 베팅할 수 있는 쪽을 찾는다면 스킨 부스터라든지 톡신, 필러와 같은 인젝터블 관련된 회사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기타 여러 기업들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월별로 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내년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있죠. 선제적으로 공장을 빨리 짓습니다. 네. 캐파 증설을 거의 다 내년에 완성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캐파가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이 의료 시술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온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미 얼굴 윤곽도 뚜렷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마도 많이 튀어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인젝터블 톡신들을 안 쓸 줄 알았는데 지금 박철순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MG, 유럽 MG도 네. 보톡스를 어마어마하게 맞은 이제 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월별 네. 통계청 자료를 저도, 봐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파마리서치를 말씀드렸는데 예. 월별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최대 수출액이죠 어떻게 예, 보면. 수출액이죠. 그래서 네, 네. 실제적으로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더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베팅할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요? 휴젤입니다. 휴젤을. 네, 일단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뭐 실적 다 좋고요. 네. 일단은 눌림목을 다 공략해 볼 만한 섹터들인데 휴젤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 중국 이 주요 톡신 시장의 인허가를 모두 받은 제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휴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 기업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등등등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매출액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진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캐파 증설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레티보 같은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리지널 톡신 대비했을 때 무려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지금 수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침투율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면서 매출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기관들 수급도 좋으니까요. 휴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개장 종목 볼까요? 드릴 베이비 드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이제 선거 때 늘 얘기했던 것들. 자, 드릴 베이비 드릴과 함께 오늘 개장 종목까지 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사실 이걸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건 사실 복합 화력이었어요. 복합 화력 발전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BHI를 얘기 들었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원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는데 그때는 우리 기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다음에 또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 건 지난주 얘기를 살짝 복귀 드리면 그 트럼프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릴 베이비 드릴 에너지 쪽을 확대할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것은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였죠.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333 정책을 통해서 원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리는 게 그중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석유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리버티 에너지라고 하는 프래킹 전문 기업의 CEO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에너지 쪽을 늘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또 내무부 장관 더그 버건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확대한다는 건데 내무부 장관의 역할이 생각보다는 중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부도 중요한데 예. 네, 왜 그러냐라고 보면 내무부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에너지 관련된 부지 임대를 합니다. 땅. 네, 땅을 임대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를 보면 이런 임대 로열티가 12.5%에서 16.7%로 상향됐어요. 무려 100년 만에. 예. 네. 그리고 경매 최소 입찰가도 에이커당 $2였는데 이걸 $10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개발하는 게 더 어려워진 거죠. 비용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임대 허가 건수를 보면 연평균으로 한 220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 전에 트럼프 시대를 보면 연평균 한 1,300건이었습니다. 급감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들어서면서 이런 연방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감소했던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이 트럼프에서 돌린다 그러면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나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의 정국을 보면 단순한 기대감으로 갔던 것들은 조정이 있었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뭐 IRA 정책 같은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그 이후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 LNG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LNG가 아무리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프라스트럭처 땡겨와야 되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LNG 쪽에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LNG 파이프라인이라든가 LNG 액화 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LNG 액화 터미널이 만약에 건립된다고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LNG 발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몇 년 후에 여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LNG 발주가 나온다고 치면 LNG 액화 터미널이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 막았던 터미널 프로젝트가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풀어질 거라고 본다고 하면 LNG 관련된 선박들도 분명히 발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업체들도 다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관세 때문에 약간 그 스키즈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 쪽도 다시 한번 볼 만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LNG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관광과 더불어서 이제 관과 사이를 이어주는 피팅 밸브 업체, 피팅. 예. 네, 요것들도 이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제 지난주는 복합하려겠다고 한다면 LNG의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의 어떤 대외 에너지 정책을 변화를 본다 그러면 에너지 정책이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너무 올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LNG 쪽을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시킬 거다라고 얘기 나온다고 하면 이란이 지금 증산한 것들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증산량이 늘어나서 원유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굉장히 계산을 세워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돼서 앞으로의 정책을 분명히 기대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가시화됐을 때는 지금의 어떤 흐름보다는 과거 우리가 봤었던 전기차와 같은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두고 지금 공부해서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석유, 가스, 정유, 가스주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장호진 팀장 얘기 들어보면 오늘 종목은 그러면 오늘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성광밴드 기자재? 아까 피팅? 네. 그렇죠. 네. 피팅 밸브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관을 이어야 것처럼 되니까. 관을 이어주는 거라든가 관의 방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관의 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성광밴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성광밴드는 이런 피팅 중에서도 대형 피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 원전, 화학, 플랜트 관련돼서 대형 피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성광밴드와 태광이 약간 7대3 정도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팅 시장이 좋으면 둘 다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 회사의 매출의 한 70%가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플랜트 숫자가 좀 적어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수주 동향을 보면 3분기에 실적은 안 좋았는데 수주는 증가했어요. 그 미국입니까? 북미 쪽이 확실히 북미 좋아진 쪽이요? 거죠. 네. 네. 22년 2분기 이후에 최대 수주 규모가 나왔다. 그런 건 수주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아직은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고 네. 하면 성광밴드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당장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주만 쌓이면 주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5년 기준 실적으로는 뭐 PER 11배 정도, PBR은 1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선이라든가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당장 수주가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주가 좋아질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주가 조정을 만약에 나온다. 그럴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광밴드를 제가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금요일에 탄핵 정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광밴드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국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붙자마자 성광밴드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관에서도 이런 LNG 쪽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LNG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여전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좀 트럼프는 석유, 가스 다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광밴드 이렇게 관 연결할 때 거기 피팅하는 건데 대형관들 피팅 업체인데요. 장원진 팀장 성광밴드를 픽하면서 탄핵 국면에서 오히려 빠지는 척하다가 주가가 버텼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그 LNG 쪽은 그냥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이제 약간 감성적이긴 하지만 있다라는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장 공략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박철순 이사, 장호딘 팀장, 송범선 실장 세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